네, 저희 활용정전 팟캐스트 오늘은 박준님 모셨고요. 박준님은 지금 일본에서 석사를 거의 마치셨고 이제 또 인공지능 분야 쪽으로 연구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활용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술적으로도 딥하게 파고 계시기 때문에 또 다양한 인사이트를 저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준님 우선은 간단한 소개와 함께 네. 좀 제 주변 분 중에 이제 예전에 일본 대학 가고 싶어 하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네. 그런 얘기까지 함께 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일본에 가게 된 계기는 고3 때 이제 저 아버지께서 지인분께서 이런 일본 이공계 학부 유학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한번 지원해 보면 어떻겠냐.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뭐 유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본에서 공부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제가 한국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글 쓰는 거나 글 읽는 거나 이런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국어 공부 자체도 사실 고등학교 때 거의 했던 기억이 없고 항상 뭐 수학이나 영어나 과학 쪽으로만 이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그 일본 유학 프로그램에서 이제 시험을 치르는 과목들 중에서 한국에서 배우는 거랑 많이 겹치는 것도 많고 일단 국어도 없고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일본 유학 프로그램인데 한국어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시험장 분위기 같은 것도 한번 느껴볼 겸 거의 간다고 해서 제가 막 큰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니니까 한번 도전해보자, 뭐 한번 시험 삼아 해보자라는 느낌으로 가볍게 이제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어떻게 운 좋게 원래 그걸 준비하는 학원이 따로 있는데 제 기수가 18기인데요. 그 18기 시험이 다른 기수 시험이랑은 조금 다르게 되게 출제 경향이 되게 다르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몰랐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학원생들과 비교했을 때는 저는 그냥 풀었는데 그분들은 다른 쪽으로만 준비를 해서 그런지 예상치 못하게 좀 괜찮게 잘 나와가지고 성적이 그래서 문을 닫고 들어가기는 했는데 어떻게 잘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일본 유학을 갈지 아니면은 한국으로 대학을 갈지 뭐 재수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은 많았었는데 여러모로 뭐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다 생각했을 때 뭐 일본 유학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얼떨결에 진학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는. 네. 그러면 이전에 좀 네. 일본어를 공부가 되어 있던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건가요? 저는 그러니까 그 학부 유학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냐면 이미 일본어를 잘하는 학생들 진학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예 일본어를 모르는 학생들이 그거 유학 프로그램을 알게 돼가지고 공부 그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알려주는 그 프로그램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만약에 11월에 이제 합격 발표가 나고 12월부터 이제 3월까지 그 경희대에서 국제교육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일본어 교육이랑 그 다음에 대학 수학이나 화학이나 물리나 이런 교육을 간단하게 예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4월부터 이제 8월까지 그때도 한 번 더 예비교육 기간이 또 한 번 6개월 정도 주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월에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서 또 6개월간 일본어만 이제 교육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일본어 교육을 총 1년 정도 이제 한국에서 반년, 그다음에 일본에서 반년 이렇게 받게 돼가지고 그 정도 1년 정도 교육을 받게 되면 되게 하루 종일 일본어만 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일본에서 수업을 들을 정도의 실력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마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남들보다 1년 늦게 대학에 입학하는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21살에 이제 일본 대학에 이렇게 입학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일본어가 그 한국말이랑 구조도 비슷하고 네. 해서 또 빠르게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한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한국에서 한자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일본어 공부하실 때도 되게 빠르게 습득하실 수가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어순이나 이런 것도 되게 비슷해가지고 네, 다른 뭐 영어나 아니면 중국어 공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친구들도 이거 네. 준비했다가 떨어진 친구도 많거든요. 아, 어떤 건 일본 아, 진짜요? 아, 네. 이게 진짜 이제 준비 안 하시고 이게 편하게 보셨다고 했잖아요. 아, 네. 근데 수학 잘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수학 잘해야 되지 않나요? 아, 근데 이거 네.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수능 수학이 네. 음. 전 세계적으로 되게 악명 높은 시험이라서 수능 수학을 공부를 하셨으면은 스타일 자체는 조금 다르긴 한데 그 정도로 수학 공부하면 충분히
제 생각에는 여기 유학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성적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저는 이제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때에 남들 다 대한민국에서 대학 가는 시기에 뭔가 혼자 일본 가는 거가 되게 두렵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네네네. 지금 와서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게 약간 더 스토리가 되는 것 같고 더 이제 사람의 색깔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네네. 그럼 지금 학부에서는 그 수학을 전공하셨고 네. 석사에서 어떤 걸 전공하셨고 좀 어떻게 좀 그걸 활용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네. 저는 일단 학부 수학과를 다닐 때는 사실 그때는 인공지능이나 뭐 언어 모델, 뭐 챗GPT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많이 활용을 하지는 못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석사 진학을 하면서 그 시기에 딱 이제 뭐 챗GPT도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도 막 이제 많이 일어날 시기라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석사 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석사 전공이 뭐 데이터 분석 쪽이나 인공지능 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분야에서 이제 과제가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제 경우에는 거의 99%는 다 같이 챗GPT랑 같이 한 것 같아요. 모든 제 학교 생활을.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언어 모델 안 나왔으면은 저는 졸업 못할 것 같고 지금 생각했을 때 네,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과제를 할 때도 뭐 코딩을 할 때나. 네. 그럼 학부의 수학 학부에서 네네네. 그 인공지능 석사로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학과 진학하게 된 경위도 제가 막 수학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수학과 나와서 수학자를 해야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진학을 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과학을 막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제가 어떤 꿈이 막 확실한 것도 아니었어서 그냥 수학 문제 푸는 거 재밌고 뭐 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 내가 좋아하니까 수학과를 가서 뭔가 내가 더 좋은 어떤 과목을 뭐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나 이런 걸 찾아서 거기로 확장해 나가면 어떨까? 왜냐면은 수학과를 진학하시는 분들 중에서 응용 뭐 이제 금융 쪽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네, 다양하게 진로를 뻗어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례들을 보고 나도 그런 식으로 한번 나중에 대학교 진학을 하면은 좀 진로를 그렇게 결정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일단 수학과를 진학을 했었고 그리고서 수학과를 졸업을 할 시점에는 역시 수학 쪽으로 더 내가 이렇게 파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에서 그러면은 나는 이제 뭘 해야 되나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때 이제 군대를 갈까 대학원을 갈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뭔가 공부하는 이 흐름이 끊기는 게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제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을 가는 게 낫겠다 이제 판단을 하고 요즘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은 수학적인 그 백그라운드가 있으면은 더 공부하기도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뉴스 나오는 거 이제 그때 딱 그 시점에 인공지능도 많이 발전하게 되고 언어 모델 이런 것도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은 내가 이쪽으로 가서 내가 흥미가 있는지 좀 알아봐야겠다. 뭐 글 읽는 거, 논문 읽는 거 이런 거는 싫어하기는 하지만 이 분야를 좀 가까이서 내가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석사로 대학원을 가게 되면은 제일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이제 진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 수학 저도 수학 좋아했었는데 네네.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좀 싫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수능 수학이 너무 더럽기도 하고. 그렇죠. 요즘에 그러면 어떤 쪽으로 가장 좀 관심 갖고 계세요? AI 네. 관련해서는? AI 관련해서는 저는 일단 자동화라는 키워드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언어 모델을 사용하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이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아니면은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뭐 순고라는 그뭐 외주를 맡긴다든가 네. 아니면 어떤 고객들이 어떤 다양한 분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각 분야에서 고수분들이 이제 견적을 내 가지고 이렇게 매칭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많이 외주를 맡기시는 거나 이런 거를 보면은 지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잘 활용을 하면은 기존의 자동화보다도 훨씬 더 고도화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자동화를 언어 모델이나 다른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없을까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제 석사 연구 논문 주제 자체가 그 언어 모델 LLM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기존에 뭐 예를 들면은 랭킹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추천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떤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 그런 거를 좀 학술적인 분야에서도 잘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AI 관련된 콘텐츠를 찾으실 때, 네. 그 일본에 계셔서 또 주변 분위기가 또 한국에 굉장히 좀 과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일본은 그 상대적으로 거기 비해서 약간 좀 떨어진다고 좀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좀 어떤 커뮤니티에서 좀 그런 AI 관련된 좀 정보들을 얻고 계신지, 어떤 커뮤니티에서 좀 활동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네. 네, 그 부분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일본에서도 그런 커뮤니티가 있을 수 있고 아니 뭐 일본 그 AI 관련 컨텐츠를 만드시는 유튜버분도 꽤 계신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는 사실 정보를 많이 얻고 있지는 않고 이제 GP터스라는 한국 AI 이제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진 여러 오픈 채팅방들이 있거든요. 카카오톡. 그래서 그 오픈 채팅방 중에서 뭐 챗봇 만들기 방이라든지 아니면은 저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AI로 연구하기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방도 있거든요. 뭐 그런 방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면서 연구 관련해서 그 인공지능 툴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챗GPT나 그런 언어 모델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인사이트들을 저도 얻어가고 있고 제가 얻은 것들을 이제 공유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AI 트렌즈라고 하는 그 방은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영상 보다가 어떤 유튜버 분께서 그 운영하시는 커뮤니티인데 거기 통해서 사실 오픈 채팅방을 처음 제가 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작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GP터스라든가 그런 커뮤니티 오픈 채팅방으로 제가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런 이제 커뮤니티 저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커뮤니티 통해서 많은 정보들 공유하고 얻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 해외 콘텐츠들은 좀 네. 많이 참고하지 않으시나요? 제가 막 어떤 유튜버 한 분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를 막 찾는다기보다는 그냥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몇몇 분이 이제 항상 그 빨리빨리 트렌드를 파악을 하시고 컨텐츠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가끔 뭐 해외 유튜버분도 참고를 하고 뭐 미국 유튜버분들 그다음에 일본 유튜버분도 가끔 이제 참고를 하면서 한국에서만의 컨텐츠만은 아니고 그렇게도 이제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진짜 그 오픈 카톡방이 네. 정말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는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접근성도 너무 좋고. 네, 맞아요. 이거 외주하다가 이 자동화 수요를 발견하셨다는 부분이 이게 너무 공감이 가는 게 네네. 저도 작년에 외주 엄청 많이 했는데 자동화 수요가 정말 많다는 걸 느껴서 저도 거기서 네. 좀 캐치한 것도 있거든요. 확실히 그런 단순 반복되는 일들을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고 네. 하는 그런 니즈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석사 과정에서 논문 분석에 챗GPT 활용을 하셨다고 하시고 또 네. 퍼플렉시티 AI를 좀 활용하셨다고 작성해 주셨는데 네네네. 요 퍼플렉시티 AI에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활용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네네.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잘 사용하는 툴은 perplexity.ai 이런 것보다는 저는 사실 개별적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챗GPT 안에서 사용하고 클로드에서 사용하고 제미나이에서 사용을 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어떤 하나의 그 일을 할 때 그 일에 특화된 언어 모델을 좀 골라서 하는 편인데요. 예를 들면은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 인터프리터 아니면은 예전에는 ADA라고 해서 Advanced Data Analysis라고 불렸던 그런 기능 활용하면은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얘가 그래프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어떤 코드를 돌렸을 때 그 실행 결과도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내용을 컨텐츠를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챗GPT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이제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오퍼스라는 최신 모델이 나오면서 되게 글을 매끄럽게 잘 작성해 주더라고요. 그게 한국어든 일본어든 영어든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언어 상관없이 그 글이 되게 인간이 작성한 것처럼 매끄럽게 잘 작성해 주는 게 다른 챗GPT나 아니면은 제미나이에 비해서는 훨씬 다 잘하는 것 같아서 그거를 챗GPT 바탕으로 글을 생성을 해가지고 그걸 또 클로드한테 잘 윤문을 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도 이제 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그 1.5 프로라는 그 모델이 나오면서 걔가 이제 멀티모달 모델이라고 불리는 모델이거든요. 그 멀티모달 모델이 뭐냐면은 이미지를 입력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까지 입력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좋냐면 걔는 대용량 토큰이 입력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챗GPT나 아니면은 클로드로 입력을 했을 때 그게 텍스트 양이나 아니면은 어떤 컨텐츠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입력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논문 한 편을 다 넣은 다음에 그걸 이제 요약을 시키면은 얘가 그거를 챗GPT 같은 경우에는 가끔 중요 부분을 누락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멋대로 이제 요약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요약시키는 경우에는 이제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각의 언어 모델이 가지는 좀 장단점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둔 다음에 내 태스크에 어떤 모델이 맞고 이렇게 좀 구별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퍼플렉시티 요건 그 네. 논문 참조하는 거 찾을 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요것도 좀 많이 쓰는 걸 제가 많이 봤었어가지고. 그 퍼플렉시티 AI 저도 좀 요즘 좀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네. 그 레딧을 얘가 네네. 크롤링 해오더라고요. 맞아요. 레딧이 해외에서 엄청 큰 커뮤니티 사이트잖아요. 네네. 저도 거기서 요즘에 구글링보다는 그 유튜브 검색을 해본 다음에 안 나오는 컨텐츠들은 레딧을 좀 참고해요. 그 레딧 전에 그 트위터를 좀 보고 그 유튜브, 트위터, 레딧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데 레딧을 제가 직접 들어가기보단 네. 퍼플렉시티 AI를 통해서 얘가 RAG가 굉장히 뛰어난 언어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정보들을 되게 잘 갖고 오고 정확한 정보들을 잘 갖고 와서 레딧이나 아니면 돌아다니는 정보들 좀 취합할 때 퍼플렉시티를 좀 활용하고 네네네. 저도 그 최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 모델을 좀 쓰다 보니까 좀 하나하나씩 다 들어가는 게 좀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LLM 모델을 한 번에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을 좀 활용을 해서 네네. 한 번에 좀 질문을 통해서 한 번에 좀 답변을 받는 것들을 좀 잘 활용하고 있는데 박준님 같은 경우는 좀 네. 개별적으로 그냥 다 직접 네. 사용하시는 편인가요? 네, 그렇게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떤 하나의 인풋을 넣었을 때 그 각각이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지 한 번 한 번 테스트하기가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그 크롬 익스텐션 중에서 이게 챗GPT나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말씀하셨던 퍼플렉시티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익스텐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 활용해가지고 제가 할 때도 있기는 한데 보통 평소에는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서 제가 그냥 한번 체크를 하고 별로다 싶으면 넘어가서 뭐 클로드를 해본다든지 그렇게 이제 저는 개별적으로 테스트하는 편입니다. 저는. 네. 왔다 갔다 해도 사실 좀 이렇게 막 엄청 생산성이 떨어진다거나 또 그런 느낌은 안 들어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저는 클로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거의 GPT도 거의 안 쓰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진짜. 클로드, 빨리 GPT-5 나오기 전까지 전 클로드만 거의 쓸 것 같고. 네. 클로드가 제가 결제를 안 했는데 결제하면 뭐가 더 좋나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 오퍼스라는 모델을, 그러니까 저희가 챗GPT 3.5가 있고 4가 있듯이 거기도 이제 뭐 더 좋은 모델을. 소넷이라는 게 있고 뭐 하이쿠, 소넷, 뭐 오퍼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오퍼스라는 모델이 이제 챗GPT 4에 이제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3.5에 해당하는 게 이제 소넷이라고 하는 건데 그 소넷을 무료로는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사용량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어요. 소넷도. 그래서 걸리더라고요. 무료로 사용을 하셔도 그게 사용량 제한이 조금 빨리 걸린다라는 게 유료 플랜이랑 좀 다른 점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게 이제 무료 유료 플랜 사용자들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전 클로드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거 결제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오퍼스 지금 진짜 모델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따로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또 그 클로드가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LLM 모델들도 되게 최근에 많이 등장했잖아요. 뭐 라마 3도 나오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챗GPT에 또 소소한 업데이트 기능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렇죠. 좀 요즘에 챙겨보는 뭐 리플리 기능도 생겨서 이제 얘가 답변해 준 거를 이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질문을 이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메모리 기능이 지금 강력한데 아쉽게도 지금 유럽과 한국에서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가장 그 부분이 좀 되게 이 LLM 모델을 사용할 때 좀 위크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매번 뭔가 그 인스트럭션스를 작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를 좀 아직 잘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그 모델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메모리 기능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네네. 나의 어떤 대화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장을 기록을 해서 네네. 이제 그 내용을 내가 굳이 다음번에 물어보지 않아도 만약에 나는 강아지 중에 어떤 강아지를 좋아해 라고 이야기를
한 걸 얘가 저장을 해놓으면 다음부터는 강아지를 이야기했을 때 이 강아지가 뭐 푸들이구나를 아예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이전 대화에서 했던 내용들을 기억을 해서 하는 것들을 보면서 좀 굉장히 많이 좀 소소하게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됐구나라는 걸 좀 그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도 좀 다른 모델을 좀 연구하기엔 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네. 클로드도 얘기 많이 하는데 챗GPT도 곧 또 5가 나올 거니까. 4.5 5가 나오면 충분히 또 개선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네. 그 샘 알트먼이 요즘에 뭐 여기저기 방송에 나와서 좀 어그로를 많이 끌더라고요. 네. GPT-4는 이제 맞아요. 네. 개발한 언어 모델 중에 가장 멍청한 모델이다 라고 할 정도로 네. 저희는 지금 4에 엄청난 열광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5가 나오면 또 한번 좀 맞아요. 네. 지각 변동이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이게 진짜 참 재밌는 게 저는 4 처음 나왔을 때도 와 미쳤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희한해. 약간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요. 들고.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3.5에서 진짜 4만 해도 엄청난 와 이것만으로도 진짜 많은 게 대체되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 너무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이걸 접하시는 일반 사용자분들도 그리고 콘텐츠들도 대부분 너무 빠르다 보니까 거의 약간 정보성 위주로밖에 안 다루는 게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좋은 거 알겠어. 좋은 거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써? 어떻게 지금 네 생활에 적용을 하고 있어? 약간 이랬을 때는 네. 뭔가 되게 딥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직 진짜 극소수에 불과하다.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나 아니면은 뭐 웹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 개인이 사용하는 니즈도 다를 거고 그리고 활용법도 어느 정도로 활용하냐 그 강도가 다 다를 텐데 그냥 수강평이나 리뷰 같은 거를 보면은 내가 이제 챗GPT를 사용하는 거는 뭐 전문가들이나 아니면은 진짜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랑 격차가 많이 나는구나. 그냥 나는 이렇게 글 써줘 요 정도만 그쵸. 하는 분들이 네.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공유를 또 많이 해주시고 커뮤니티도 이렇게 좀 확장되고 하다 보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다고 요즘 들어서도 많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네. 잘 모를 땐 또 배우는 게 제일 빠르죠. 맞아요. 네, 빨리빨리 배워서 빨리 팔로우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습을 좀 몇 개 해볼까요? 제가 지금 그 GPTs라 그래가지고 나만의 챗봇 만드는 것들을 몇 개 만들어 놔가지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논문 볼 때 어떤 식으로 보는지 간단하게 그럼 사례를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저 화면은 뭐예요? 지금 이게 아크 브라우저라 아크, 그래서 네. 저희 뭐 크롬 브라우저나 뭐 이런 뭐 요즘 그런 또 많이 쓰죠. 네, 요거 이제 또 생산성 브라우저로 많이 이거 있는 좋더라고요. 건데 그 아크 브라우저도 그렇고 덕덕보를 요즘 되게 많이 그래서 이거 그때 처음 듣네요. 우리 그 GPTs 액션스 할 때 네네네네. 덕덕고 사이더, 네. 사이더에서 덕덕고 API를 갖고 네네네. 와서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개인 정보를 네. 저장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약간 요즘에 이런 게 좀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뭐든지 프라이버시 심플라이드. 내 정보를 좀 저장하는 네. 그런 서비스들을 좀 약간 지향하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네. 요거 아크 브라우저 중에서 네. 그 기능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거가 있긴 한데요. 이거 되게 신기해요. 되게 예를 들면은 저도 잘 그래요?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검색을 할 때 원래는 네. 구글에서 하나하나 그 키워드 검색해가지고 찾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튜브 영상 중에서 GPTs 액션에 대해서 다루는 영상 뭐 5개를 한 번에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럼 얘가 제가 그 키워드를 치면은 그걸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folder of를 붙인 다음에 그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은 얘가 알아서 폴더를 만들면서 검색을 지 알아서 하고 그걸 5개 그 리스트를 쫙 뽑아줘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면은 보여주세요. GPTs 또 오늘도 하나 또 액션 한 건져가나요? 다음에 지금 Shift랑 엔터를 같이 누르면은 얘가 그걸 알아서 찾아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Shift 엔터를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 Searching the web for you 하면서 지금 잠깐 에러가 떴는데 잠시만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치고 지금 잠깐 안 되네요. 이게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냥 기능 자체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이제 키워드를 내가 뭔지 잘 모를 때 얘가 알아서 AI를 써가지고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주든지 구글에서 검색을 해주든지 아니면 뭐 블로그 글을 쫙 정리를 해준다든지 뉴스 기사를 정리를 해준다든지 그거 되게 좋네요. 네, 그거를 제가 나중에 화면 녹화를 해서 뭐 보여드리든 네네.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아크 브라우저라는 네. 게 이제 요즘에 이거 새로 나온 지 얼마 됐죠? 제가 쓴 지는 반년 전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크롬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제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저희 익스텐션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라는 점일 것 같은데 네. 요 아크 브라우저라는 것도 크롬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그 익스텐션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크롬 브라우저에서 있었던 내가 만들어둔 폴더나 아니면은 설치해둔 확장 프로그램 다 가져올 이런 수 있죠. 모든 정보들을 그대로 얘한테 동기화를 시켜가지고 바로 가지고 올 수가 있고 와. 그리고 여기에서 뭐 새로 따로 이제 음. 확장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도 바로 가능하고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능은 이제 놀랄 준비하겠습니다. 네, AI 기능이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 네. 얘한테 오. 이제 무료거든요. 심지어 그 기능 쓰는 것도 다 무료로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원래 하나하나 이제 검색을 하려고 그러면은 구글 이제 예를 들면은 그냥 내가 뭐 논문을 검색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GPTs 액션에 대해서 검색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GPTs 액션 이렇게 쳐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검색이 가능하냐면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단축키로 하고 있는데 뭐 커맨드 T를 눌러가지고 저희 원래 주소창에 적는 것 같은 그 화면인데요. 여기다가 뭐 내가 하나만 검색을 하고 싶다. 검색을 예를 들면 GPTs 액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검색을 하겠다. 그러면은 GPTs 액션 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인스턴트 오픈이라고 뜨면서 여기에 이제 Shift랑 그 다음에 엔터를 같이 누르면은 요 인스턴트 오픈이라는 기능이 이제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누르면 뭐를 하는 거냐면 내가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AI한테 맡겨가지고 너가 알아서 키워드를 바탕으로 어떤 정보를 찾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Shift 엔터를 누르면은 요 왼쪽에 여기서 가끔 이제 에러 뜨다 이렇게 되는데 네. 제가 GPTs 액션이라고 한 다음에 한 거는 네. Shift랑 엔터 하나 누른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프롬프트 해커 데니님 게시물 이렇게 딱 바로 뜨네요. 그래서 GPTs 액션이라는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얘가 그거에 가장 잘 맞는 게시물이나 뭐 영상을 찾아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바로 알 수가 있고 이거는 지금 한 개만 검색이 됐는데 내가 만약에 한 번에 뭐 5개를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또 어떤 기능이 가능하냐면 folder of를 붙인 다음에 그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면은 얘가 알아서 폴더를 만들면서 그 폴더에다가 5개의 그 리스트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커스텀 인스트럭션 유튜브 설명 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Shift 엔터를 누르면은 또 서칭 더 웹 포류 하면서 와, 이 한꺼번에. 지금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유튜브 영상만 5개를 검색을 해준 거거든요. 와. 그래서 지금 그 한 번에 다 들어주네. 네, 이게 지금 다 틀어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실제로 그 게시물들을 보시면은 이 커스텀 인스트럭션에 대한 그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을 실제로 다 잘 찾아준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커스텀 키워드를, 인스트럭션. 네, 여기도 커스텀 인스트럭션. 해가지고 내가 영상 하나하나 검색하지 않고 얘한테 그냥 야, 커스텀 인스트럭션에 대한 거 좀 찾아봐 하고 어떻게 보면 비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얘가 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도 있고, 논문 검색할 때도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뭐를 해볼까요? 챗GPT에 관한 논문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folder of, 뭐, 챗GPT research paper.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아카이브 거 보고 싶다. 그러면 아카이브라고 치고, 또 Shift Enter 누르시면은, searching the web query 하면서 얘가 알아서 폴더 하나 만들면서, 아카이브의 논문들만 지금 보시면은 실제로 다 찾아준 거 보실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챗GPT 거를 갖고 왔는데 어쨌든 지금 아카이브 그 논문들만 얘가 알아서 폴더에다 딱 정리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크 브라우저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렇게 뒤에 네. 아까 전에 쓴 것처럼 뭐 유튜브를 쓰거나 네네. 아카이브나 아니면 뭐 이런 특정 그 플랫폼을 명칭을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얘가 알아서 좀 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알아서도 해주기도 하고요. 네. 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용자가 어떻게 쓰기 나름인데 안 저희가 쓰면 지가 알아서 찾아주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영상만 했다고 하면 유튜브 네. 영상 찾아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다른 쪽에서
뭐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영상을 찾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네이버 뉴스 기사만 보고 싶다. 그럼 얘한테 이제 이 어떤 키워드 주고 네이버 뉴스 기사 이렇게 치면은 그걸로 또 찾아주는 거죠. 네네네. 네. 좋습니다. 또 네. 계속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네이버 뉴스 기사로 한번 해보면은 또 뭐 folder of 뭐 예를 들어서 의대 증원 네이버 뉴스 이렇게 치고 Shift 엔터라고 치면은 또 의대 증원 네이버 뉴스 관해서 이렇게 또 다 정리를 또 잘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크롤링보다 진짜 이런 게 더 오히려 맞아요. 빠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검색 관련해서도 되게 많은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고 이 아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 그리고 또 어떤 점을 또 제가 알려드리고 싶냐면 지금 아래 보시면은 이게 워크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제가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게 되면은 자기가 일을 할 때나 아니면은 뭐 내가 유튜브 영상을 제작을 할 때나 아니면은 어떤 태스크를 하냐에 따라서 자주 보는 즐겨찾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얘는 그 앱마다 네, 내가 과외할 때 쓰는 워크스페이스, 그다음에 유튜브 영상 만들 때 쓰는 뭐 워크스페이스, GPT 관련한 워크스페이스, 뭐 업무에 관련한 GPT 스페이스, 그 워크스페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잘 사용하는 그걸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뭐 디폴트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학교 관련한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과외 뭐 그 연구 관련한 거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워크스페이스를 또 나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그런 것들도 요 아크 브라우저만의 다른 브라우저만의 좀 차별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AI 기능은 좀 어떤 게 있나요? AI 기능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아까 전에 그 검색하는 거가 이제 AI 관련 기능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제 어떤 게 또 있냐면 여기서 이제 바로 챗GPT 같은 것도 연결을 시킬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챗GPT한테 물어보는 잠시만요. 여기 Ask ChatGPT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네. 탭을 누르면은 네. 챗GPT한테 바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네네. 기능입니다. 저기서 바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서울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치면은 내 계정만 연동해 놓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챗GPT4로 서울에 대해서 알려줘라는 그 메시지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쉽게 챗GPT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바로 내 메시지도 보낼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네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셨던 논문 분석을 하는 거나 읽을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게 요 무엇이든 세 줄 요약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많은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논문 볼 때뿐만이 아니고 뭐 그냥 뉴스 기사를 볼 때나 아니면 뭐 링크가 있는 거라면 뭐든지 그냥 거기다가 입력을 하면은 그 관련한 정보를 다 요약을 세 줄로 해주는 건데요. 요거를 통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개요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요 예를 들면은 요 논문이 지금 아카이브 논문 PDF 파일이 요 예시 입력으로 들어가 있는데 얘를 먼저 넣는다고, 얘를 내가 보고 있다고 지금 한번 가정을 해보면은 이렇게 논문 PDF 링크를 그대로 넣고요. 그럼 좀 기다리시면은 이제 액션이라는 그 외부 API를 사용해가지고 검색 API를 사용해서 얘가 이 PDF 파일 안에 내용을 읽고 요거를 이제 요약을 딱 해줍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지 않고 개략적인 내가 원하는 논문인지 그 빨리 파악을 할 때는 요렇게 일단 보면서 이거 내가 그 지금 찾고 있는 내용이 맞네 하면은 더 요약을 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은 디폴트가 3줄 요약이지만 이걸 바탕으로 그러면은 10줄로 요약해줘 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구체화를 시키면서 얘한테 요약을 시키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위에서 3줄로 요약을 했던 거를 제가 10줄로 요약해달라고 하면은 지금 논문 10줄 요약이라고 하면서 조금 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약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발전 시키면서 논문 내용을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요건 일단 잠깐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맵 서머라이저라 그래서 그 논문을 좀 구조적으로 요약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방금 전에 이제 줄글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텍스트로 요약을 했다면은 이제 논문이 뭐 인트로덕션, 뭐 도입, 그다음에 실험, 그다음에 뭐 결과, 그다음에 방법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섹션들이 있는데 그 섹션을 마인드맵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 각각의 섹션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걸 좀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네, 그런 GPTs를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방금 전 논문을 그대로 한번 넣어보면은 이것도 똑같이 이 링크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링크를 바탕으로 제가 여기다 그대로 입력을 해보면 네, 그래서 요약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인드맵을 생성하겠습니다. 이 원리 자체는 방금 전에 했던 그 검색 API를 사용해가지고 먼저 그 PDF 안에 있는 링크 안에 있는 내용을 읽고 그 걔가 이제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마인드맵을 생성하는 또 API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부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그 요약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그 마인드맵 그림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네, 요렇게 마인드맵이 처음 요 그 제목을 바탕으로 제목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인트로덕션이라든지 블렌딩 어프로치 뭐 방법론적인 거라든지 툴이랑 그 기술적인 부분 퓨처 워크라 그래서 다음에 해야 될 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섹션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잘 반영을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구조화를 시켜줍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그 아까 전에 아크 브라우저로 네. 논문을 그 되게 빠르게 찾은 다음에 그것들을 무엇이든 세 줄 요약하고 이런 마인드맵을 통해서 네. 전체적인 개요를 빨리 파악하시는데 활용을 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되게 좋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아크 브라우저를 사용해가지고 아까 전에 그렇게 제가 정보를. 키워드를 바탕으로 얘한테 검색을 시켜서 그 하나하나를 세 줄 요약에 넘겨서 개략적인 내용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 내용이다 싶으면은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이렇게 마인드맵으로도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논문 읽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제가 저희 그 팟캐스트 네. 저희 GPTS 특집 팟캐스트 때도 제가 박주님을 모셨잖아요. 네네. 그 영상이 지금 거의 조회수 1만이 아, 네. 다 돼가더라고요. 네네네. 저희 그 팟캐스트 조회수가 1만이 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정도로 그때 나오셨을 때도 뭐 그 로지텍 마우스를 통해서 이제 스마트 액션 기능이라던가 네. 뭐 최근에는 이제 그 스트림 덱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 이런 기본적인 LLM 모델을 굉장히 좀 잘 활용하시기도 하신데, 네네. 요런 좀 더 생산성 그리고 아까 전에 처음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자동화에 좀 관심이 많아서인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네. 저도 약간 관심이 많은데도 모르는 부분들을 네. 좀 잘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좀 어디서 좀 인사이트를 얻거나 정보를 얻어서 이렇게 네. 좀 활용해보고 계신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저 혼자 검색을 해보기도 하지만 제가 애초에 그런 자동화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유튜브 컨텐츠에서도 그런 거가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네, 알고리즘이 그런 걸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뭐 로지텍 마우스는 사실 유튜브 영상에서 처음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바로 구매를 해서 제가 이제 사용해보면서 더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검색해보면서 그러면서 좀 터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림덱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 매크로가 가능한 그런 그 기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같은 커뮤니티에 계시는 여기 이제 팟캐스트에도 출연하셨던 그 요한님께서 네네.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바로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써보면서 놀라운 게, 네. 와, 기존에 이런 거 없었을 때 어떻게 했지? 맞아요. 뭐, 챗GPT 없었을 때도, 그게 아직도 되게 분위기가 뭐 그냥, 네. 뭐 어떻게든 하니까 하지라고 되는데, 네. 이거를 알고 나서는 솔직히 돌아갈 수 없을 것 같고, 맞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대형님하고도 이제 브이로그 촬영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 챙겨간 것 같아요. 마우스, 키보드, 스트림덱. 근데 거기다 이제 챗GPT가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요런 도구들과 그런 LLM 모델만 있으면 사실 못할 게 없다라는 좀 약간 자신감이 좀 생겨서 그런 것들을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되게 이거를 좀 알리는데 저도 약간 전도사처럼 이렇게 약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크 브라우저도 되게 굉장한 것 같네요. 네. 그럼 한번 그 로지텍이랑 그 네. 스트림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네네, 해드릴까요? 너무 좋습니다. 아, 네. 제가 지금은 실물로 지금 가지고 오진 못해가지고 그 사용하는 그 모습은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그 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그 이제 블루투스로 얘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스트림덱이라든지 아니면은 요 로지텍 안에서 사용하는 거를 이제 제가 좀 정리를 여기다가 기능을 정해가지고 바로 구현을 하게 하는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MX 마스터 3S라는 그런
지금은 그냥 3라고 되어 있는데, 네, 요 마우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플별로 이 각각의 그 버튼이나 아니면 휠이나 이거를 어떤 기능을 부여를 할지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뭐 그 아크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거, 캡컷이라는 아크 브라우저도 네, 있구나. 동영상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 크롬, 뭐 카카오톡, 엑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각각에서 앱에서 사용하는 그 단축키라든지 자주 사용하는 그게 다르니까 그걸 좀 다르게 부여를 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맥을 사용하다 보니까 요 가로 휠을 사용해가지고 뭐 창 전환 요런 창 전환을 시킨다라든지 아니면은 창 닫는 단축키를 뭐 여기다가 부여를 해가지고 그냥 한번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X자 누르러 갈 필요 없이 바로 닫히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 액션이라는 또 기능도 있는데요. 저 기능이 되게 중요하죠. 네, 이것도 아마 제가 전에 팟캐스트에서 소개해드렸던 기능인데 요 스마트 액션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들어가서 보여드리면은 요 템플릿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템플릿 보시면은 이 안에서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나의 그 태스크에 맞춰서 목적에 맞춰가지고 좀 수정을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요 플러스 생성 버튼 누르셔가지고 요 어떤 버튼을 누르고 어떤 앱에 있을 때 이게 작동을 하게 해라. 그거를 뭐 if then 해가지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열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키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제가 매크로로 가능하게 하고 싶은 것들을 네네.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모르시는 분들한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약간 제피어처럼 약간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구축해주는 기능이 스마트 액션 기능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박주님이 활용하시는 액션들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한 가지 정도만 보여주시면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네. 좀 이해하기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무엇이든 세 줄 요약에 제가 스마트 액션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GPTs 중에 무엇이든 세 줄 요약이라는 그거를 이용하는 그 매크로인데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오픈 채팅방에서 어떤 분이 뭐 링크를 공유를 해주시면은 그 링크를 원래는 이 매크로를 안 사용한다 그러면은 드래그하고 복사하고 제가 이제 직접 브라우저로 들어가서 GPTs 거기 들어가서 또 그거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입력하고 그러는 작업이 이제 굉장히 몇 번 하다 보니까 번거롭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자동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드래그를 하고 나서요.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은 여기서 이제 커맨드 C가 이제 맥북에서는 복사하는 단축키거든요. 그래서 이 단축키로 복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살짝 지연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연속적으로 그 동작들을 일어나게 하면은 얘가 간혹 이게 누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중간에 0.1초 지연을 시켜가지고 0.1초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동작을 수행하게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요 커맨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요 레이캐스트라고 하는 또 생산성 앱이 있는데 그거 관련한 이제 여는 버튼이라서 이거는 이제 다른 분들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요것도 이제 검색을 하는 그 단축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축키 하고 또 0.1초 지연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무엇이든 세 줄 요약이라고 치면은 지금 한번 보여드리면 커맨드 스페이스를 누르고 무엇이든 세 줄 요약 이렇게 치면은 지금 챗GPT 제 GPT수로 바로 연결이 되게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엔터를 누르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GPT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넘어가고 나서 이 메시지 창에다가 바로 붙여넣기를 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제가 커맨드 V가 이제 붙여넣기 해서 요 3초 지연시킨 거는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로딩이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3초 지연을 시키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살짝 기다리게 한 다음에 이제 보내는 작업까지 그것까지 이제 제가 자동화를 해봤습니다. 저도 그 박주님이 소개해 주신 거 보고 바로 다음날 이제 제품을 구매했는데 엄청 강력하더라고요. 네. 네. 반복적인 업무들을 그냥 키 하나로 저기다가 이제 저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저 무엇이든 세 줄 요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링크나 뭐 내용만 입력하면 얘가 요약을 해주는데 네. 만약에 특정 프롬프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프롬프트들을 또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것도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기다 프롬프트를 또 그 텍스트도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 없으면 요즘 못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저도 요즘에 잘 사용하고 있는 네, 마우스고요. 그래서 요 마우스를 쓰다 보니까 또 어떤 니즈가 생겼냐면은 이게 마우스 버튼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족하기도 하고 이게 이 단축키가 여기였나 또 헷갈릴 맞아요. 때가 있고요. 그게 좀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네, 이게 바로 버튼에 뭔가 뭐 스티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앱마다 제가 다르게 단축키를 네, 설정해 놓다 헷갈리죠. 보니까 이걸로 했더라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서 이게 조금 해결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던 그 시점에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구요한님께서 그 스트림덱이라는 그 기기를 좀 스트림덱 네, 대형님 아직 안 사셨어요? 저 아직 안 샀어요. 저 진짜 강력합니다, 진짜. 네. 이거는 진짜 강추해. 저거는 그냥 당근에서 구매하세요. 당근에서 저거 네. 최신 버전 말고 이전 버전만 사셔도 충분히 저거 진짜 강추입니다, 진짜. 네, 요거는 진짜 너무너무 제가 주변에도 추천을 드리고 있고 영상에서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얘가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제가 기기를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 요 UI가 똑같이 기기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기기 모양을 제가 잠깐 검색을 해서 보여드리자면 잠시만요. 저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활용하고. 네. 저는 원래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 네, 맞아요. 많이 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요한님이 완전 좀 신세계를 열어주셨죠. 네, 요렇게 생긴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버튼이 저는 15개 있는 걸로 쓰고 있는데 더 적게 들어있는 것도 있고 더 많이 들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15개 키로 쓰고는 있는데 이게 15개 키가 아니고 사실 맞아요. 이게 무한이에요. 네, 폴더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음. 내가 뭐 GPT에서 쓰는 단축키들, 뭐 매크로들, 그 다음에 뭐 어떤 계정을 또 만들어가지고 내가 일할 때 쓰는 계정, 그 다음에 집에서 쓰는 계정, 뭐 이렇게 또 계정을 나눠서 아까 전에 아크 브라우저의 그런 워크스페이스 개념처럼 네.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한개의 키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UI를 제가 이 버튼 하나하나에다가 부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버튼 하나를 봤을 때 텍스트로 내가 구분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 그런 로고 같은 것도 박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제공하는 로고를 그대로 박아도 되지만 내 그냥 개인 로컬에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로지텍 마우스를 쓰다가 헷갈리는 그런 점을 또 이제 보완을 하는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파비콘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이트 들어가면 특정 그 로고가 그 자동으로 인식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얘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해주는데 그거 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크롬에서 검색해서 그냥 이미지 변경하면 네. 얘가 뭔지 딱 그리고 거기 글자도 쓸 수 있어서 좀 되게 직관적으로 맞아요. 딱딱 누를 수 네.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화면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15개 키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폴더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단축키로 잘 사용하는 것들을 그 버튼 하나 누르면 그게 되도록 여기 들어가시면은 잘 사용하는 단축키들을 이렇게 다 넣어놨거든요. 엔터도 누르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크 그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뭐 아까 전에 그 워크스페이스 있잖아요. 그 워크스페이스로 바로 넘어가는 단축키를 또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또 GPT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챗GPT 사이트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잘 사용하는 그냥 무엇이든 세 줄 요약으로 들어가면은 아까 전 같은 경우에는 그 무슨 버튼을 눌러야지 이거 들어가는지 모를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제가 이렇게 로고를 넣음으로써 바로 이거 누르면 거기로 가는 거다 이렇게 또 알 수 있게 넣어놨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줌에서 사용하는 단축키로 해가지고 음소거하는 거, 비디오 끄는 거, 화면 공유하는 거. 이런 거 좋다 참. 은근히 저 활용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네. 진짜.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미팅 나갈 때도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바로 나가지도록 그런 것도 다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고 또 저도 좀 공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 자료를 또 그 보내기가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남들이랑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매크로들을 또 공유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폴더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거의 뭐 무제한의 그런 매크로를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박주님 그 마스터 3S 소개해주고 지금 쿠팡에도 가격이 되게 올랐어요. 제가 89,000원에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쿠팡은 네. 그 트래픽에 따라서 가격이 막 들쑥날쑥 하거든요. 근데 제가 살 땐 89,000원에 저는 로켓 직구로 샀는데 지금 막 11만 원, 12만 원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많이 올랐네요. 되게 많이 올라가 있어.
네, 그래서 근데 이거 진짜 좋네요. 네, 아, 강력합니다. 스트림덱. 아, 사야 진짜 되나? 요즘에 진짜 진짜 안 자고 공부하는 사람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것도 관련해가지고 꼭, 네,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면은 좀 웨비나도 진행을 해보고 싶고, 네네네. 네,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네. 이런 게 좀 뭔가 저는 요 스트림덱이랑 로지텍 마우스가 좀 신선했던 게 저희가 어쨌든 요즘에 자동화 하면 다 컴퓨터 안에서만 했었잖아요. 네네. 그게 약간 실물 세계를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어쨌든 뭔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닿는 것들이 좀 더 직관적이고 좀 더 이해가 되는 쉽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네. 그런 거랑 연결된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신박한 또 아이템 하나 또 보여주신다고. 아, 플라우드 네. 노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요렇게 생긴 녹음기인데요. 이 녹음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제가 이제 이게 이제 맥세이프라는 게 가능해가지고 이제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핸드폰에다가 네, 저도 있습니다. 여기 네. 이 화면을 보시면 허미님 거를 네.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허미님 이렇게 거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그렇게 뒤에 맥세이프로 부착을 해가지고 뭐 내가 통화를 할 때나 아니면은 뭐 미팅을 진행을 해야 된다던가 인터뷰를 해야 된다던가 그때 그냥 버튼 한번 꾹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그 안에 플라우드 노트라는 어플이 있어서 그 어플에 이제 연결이 돼서 얘가 이제 바로 녹음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녹음을 하게 되면은 얘가 자동으로 끝나고 나서 한 5분 안에 그게 이제 전체 대본이 만들어지고 그 대본을 바탕으로 바로 요약을 생성을 하고 네. 그 요약된 거 바탕으로 아까 전에 제 마인드맵 서머라이저 같이 네. 마인드맵을 그걸 바탕으로 구조화해서 요약을 해줘요. 근데 이제 또 이게 좋은 점이 챗GPT-4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굉장히 그 음성 인식률도 자체적으로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AI 그 노이즈 캔슬링도 얘가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뭐 노이즈 캔슬링 할지 안 할지 그것도 녹음이 되고 나서 제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네 나중에 그 녹음된 걸 들을 때 만약에 카페에서 뭐 음악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린다. 그럼 노이즈 캔슬링을 좀 강력하게 해놓고 나서 들으면은 음성만 잘 저희가 딱 추출을 해가지고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요거를 저도 좀 잘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저도 뭐 그 SK 써가지고 ADAT을 좀 활용해서 통화를 요약하거나 네. 뭐 내용을 좀 정리를 하는 편인데 ADAT이 약간 이게 음성 인식률이 위스퍼, 그러니까 지금 플라우드 노트가 위스퍼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음성 인식률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 높은, 그러니까 일단은 요약을 잘 하려면은 정확한 그 텍스트로 가져오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요약하는 과정에서도 언어 모델이 ADAT은 3.5를 사용하는 반면 얘는 4.0을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요약되는 퀄리티도 훨씬 더 높아서 저도 최근에는 ADAT도 쓰긴 하는데 약간 중요한 회의나 대화 내용은 좀 그 플라우드 노트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네네.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좀 유용하게 저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클라우드 저도 협찬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신청하라고 했잖아요. 진짜 어디서 하죠? 네. 아 그때 올려주신 거요? 네 맞습니다. 네. 클라우드 너무 좋네요. 네. 그 다음으로 또 제가 좀 이것 때문에 요즘에 맥북으로 좀 갈아탔는데 요것도 좀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리와인드. 아 네네네. 지금 여기도 켜져 있는데요. 요 이제 뭐 뒤로 가기 버튼처럼 보이는. 그 아까 전에 저희 시작할 때 저거 켜놨잖아요. 아 요거요. 리밋리스라 그래가지고. 네네네. 아 네 지금도 와, 이제 저게 진짜 녹음이 되고 있는데요. 강력합니다 저것도. 네, 요게 이제 리와인드 회사에서 또 만든 그 앱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인식률 봐봐요. 네 지금 실시간으로 되는 거 한번. 네 이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저희 목소리가 들어갑니다. 와. 네 지금 보시면 대단합니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인식률이 되게 좋아요. 와 진짜 놀랍습니다. 이게 심지어 무료라는 거. 네 무료로 네. 이제 리밋리스라는 여기로 들어가시면 아실 수가. 네 저게 바로 이제 다운이 가능해요. 리와인드 회사에서 만든 후속 서비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리코딩을 좀 중지를 해놓고 나면은 얘가 바탕으로 노트 서머리 바로 이제 해주거든요. 이 네. 대본 바탕으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용하시면 되게 사용하시길 추천드리는 서비스고, 그리고 이제 리와인드라고 이제 소개해드릴 부분은 지금 아마 윈도우에서도 가능해졌나요? 이제 아직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아, 네. 이것도 이제 계속 아마 공개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네, 윈도우에서도 곧 출시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맥북 사용자분들은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리와인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지금 유료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은 그 무료로 일단 사용하고 저게 있습니다. 무료로도 사용이 가능해서 네. 그래서 무료 유료 그 차이점은 내가 이제 만약에 검색을 할 때 조금 제한된 검색 수로밖에 일단은 검색이 안 되고요. 결과가. 그리고 이제 그 채팅을 또 못 해요. 이제 유료로 사용하시면은 제 화면 녹화된 거, 그 다음에 음성 들어간 거 바탕으로 얘가 제 오늘 하루나 아니면은 언제적 그 제가 이제 뭐 7일이든 아니면 무제한이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내가 뭐 5월 5일에 뭐 했어 이렇게 하면은 답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이제 유료로 하시면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프라이싱 부분을 가보시면은 이렇게 리와인드 프리랑 프로가 나눠져 있는데 이 서치 앤 AI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리밋 그 무료 사용자 경우에는 이게 좀 제한이 되는 그런 걸 근데 보실 수가 무료로도 있죠. 충분히 어느 정도는 활용해 볼 수가 있어서 네,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요금제보다 더 비싼 맥북을 샀습니다. 앱보다 배꼽이 더 큰 근데 요즘 약간 저런 서비스들 AI 서비스들이 딱 저 허들이 저 정도인 것 같아요. 19불, 20불. 맞아요. 다 지금 딱 챗GPT나 뭐 클로드나 다 비슷비슷하게 20불 정도가 다 맞아요.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는 선인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걸 클릭을 해보면은 제가 그 전에 뭐 했는지 이렇게 다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은.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글을 작성하다가 이게 만약에 날라갔다. 그럼 그 안에 내용을 볼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백업을 못 해놨으면은. 근데 이제 얘는 화면 녹화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다가 이때 뭐가 있었는데 하면서 이 텍스트를 또 바로 긁어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걸 바로 이렇게 복사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를. 네, 이게 이제 쫙 그 스크린을 따가지고 OCR을 바로 해줘요. 와. 그래서 문자 인식을 해가지고 제가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바로 복사하면은 텍스트로 긁어오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문서 작성할 때 뭐 이렇게 놓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뭐 했는지 바로 떠오르지 않을 때, 내가 아까 이거 뭐 검색하다가 말하는데 그 기억 안 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바로 이렇게 화면 녹화된 거 바탕으로 볼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7일을 기준으로 녹화를 해놨는데, 이렇게 5월 1일에 뭐 봤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이제 보고 싶을 때, 그 시간대별로 바로 또 확인이 뭐 가능하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혹시 네, 다른 뭐가 들어갈지도 몰라가지고. 유튜브에 또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 앱 중에 하나가 또 이 리와인드라는 앱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저건 저도 꼭 써보고 싶은 약간 추후에는 저런 서비스를 통해서 약간 인공지능 비서처럼 네네.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냥 내가 바빠서 그냥 우리가 솔직히 북마크로만 담아놓고 잘 안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쟤를 활용해서 북마크를 놓고서는 우리가 기존에 활용 안 했다면 그냥 내가 그 유튜브로 봤던 내용들 중에 뭐 관련된 뭐 AI나 뭐 이런 내용들 관련해서 봤던 거 내용 정리해줘. 약간 이런 식으로 더 약간 고도화돼서 활용할 수 있어서 좀 저도 좀 저 서비스를 좀 꼭 사용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후에 좀 기획을 해본다면은 오늘 소개해드렸던 그런 자동화 관련한 네네. 그 기기들이나 아니면 이런 서비스들을 좀 모아가지고 네. 이렇게 좀 전달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리와인드나 너무 좋습니다. 뭐 스트림덱이나 로지텍이나 이런 거 다 사용법들 네네네. 좀 팁 같은 것들 좀 네. 전달드리는 자리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있었던 걸 다 합치면 이제 뭐 자비스가 네, 되는 그쵸. 거죠. 정말 잘 활용하시면은 네, 좋을 그래서 것 정말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그 연구도 많이 하시고 좀 뭔가 되게 이해력이 좀 빠르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스트림덱 그 구현님 그 영상 보고선 좀 이해가 안 돼서 바로 박주님한테 한번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네. 들었고 나서 좀 더 이해력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네. 네. 확실히 문서를 많이 보는 이제 직종이시다 보니까 논문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 정보를 또 빨리빨리 소화를 하셔야 되다 보니까 네. 그걸 더 생산성을 높이시기 위해서 오히려 더 이런 쪽으로 더 네. 딥하게 파시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생산성이 완전히 다를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일잘러라고 했던 그 기준이 저는 최소한 10배 이상은 더 빨라지고 그 기존의 일잘러라면 약간 정리 쪽에 포커스를 맞춰줬거든요. 이거 뭐 내가 일한 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요약을 하고 그걸 남들보다 빠르게 찾고 이런 거였다면 좀 약간 이런 일잘러의 개념도 AI가 이후에 되게 많이 바뀌지 않았나. 엄청난 생산성이 엄청나게 증가하다 보니까 그 기존보다 진짜 훨씬 더 빨라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스티븐 잡스가 최근에 영상 하나 봤는데
그런 말 했어요.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베테랑과 어떤 초보 차이가 보통 2배 정도 난대요. 많이 나면. 네. 많이 나야. 안 나면 한 20% 30%인데 소프트웨어는 50배도 나고 100배도 난다. 맞아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는데 네. 그게 정말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공감합니다. 네. 그렇게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런 잠재력 무궁무진한 것 같고 그런 것들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박주님 이렇게 너무 활용 잘 하시는 거 너무 잘 봤고요. 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책도 집필 준비하고 계신다고 아, 네,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네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딱 출판 미팅을 마쳤고요. 이제 계약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계약서 작성하는 부분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아직 뭐 100%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일단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처음에는 제가 이제 논문 작성이나 논문 읽는 거나 연구자분들이 챗GPT나 인공지능 서비스 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활용 사례 소개랑 저만의 이제 팁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미팅하면서 제가 니즈 같은 것들을 좀 파악을 하다 보니까 대학생분들이나 과제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특히 이제 이공계 학생분들은 어떤 식으로 과제에 활용하면은 그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사용하면은 과제에 좀 100%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이제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논문 읽는 것들을 좀 더 아까 전에 그 2개를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각각이 가지는 장단점,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떤 것까지 가능한지 그런 거 이제 좀 더 세세하게 책에서 좀 다뤄보려고 하고 있고, 그걸 이제 총 3부로 구성할 예정인데요. 좀 1부는 좀 일반인 분들, 그 다음에 글 작성하는 분들, 글을 좀 많이 읽으셔야 되는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좀 포괄적으로 내용을 다루고, 2부에서는 대학생분들, 예비 연구자분들, 그 다음에 3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바로 논문 읽는 거나 작성하는 데에 바로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심화하면서 나갈 생각입니다, 구성을.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약간 어떤 특정 분야에 전문적으로 또 다룬 책은 많지가 않아서 굉장히 좀 니즈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발신을 해주셔야 좀 더 이런 활용을 더 많이 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고 네. 그런 또 시장이 또 커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출판이 언제 됐나요? 좀 출판은 기대하고 지금 있겠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나오면은 바로 저희는 네. 사는 걸로. 감사합니다. 빨리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마지막으로 좀 지금 현재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뭐 제가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또 활동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네. 뭐 요즘 컨텐츠로도 또 많이 유튜브에도 업로드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뭐 이 영상이 나갈 때쯤 저희가 그 박주님 그 채널도 당연히 이렇게 링크를 걸어둘 텐데, 뭐 AI 분야에서 앞으로 좀 이루고 싶은 목표나 좀 비전이 있으신지 그 이야기 해주시고 네네. 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관련해서 뭐 연구를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분야는 아닌 것 같아서 그쪽으로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활용하는 거나 남들 이제 사용하시는 분야마다 자동화나 아니면은 그 툴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각각이 가지는 그 관심사나 니즈가 다 다르실 것 같은데 그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서 어떻게 더 자기의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그런 식으로 남들이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전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활용하는 것보다. 뭐 제 업무에도 활용을 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전파해 나가는 그런 비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활용 정점이네요. 네. 맞아요. 자주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저희한테 불러주세요. 필요한 인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네. 또 한 번 또 귀한 또 인사이트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매번 나와주실 때마다 좋은 정보들 갖고 와주셔서 약간 특파원처럼 약간 좀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도 지금 너무 컨텐츠가 유용했고. 많이 쌓아두고 계시죠? 아직 이제 비기들 많이 갖고 계시죠? 많이 또 찾아보겠습니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또 네. 네. 오늘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